자, 518번은 60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를 P, 3의 배수의 개수를 Q라고 했는데 우선 600을 소인수분해 해봤니, 민채야? 네. 소인수분해 하면 뭐죠? 2의 세제곱 곱하기 음. 3과 9의 제곱. 자, 그럼 생각해봐. 일단 이렇게 됐을 때 약수 전체는 몇 개죠? 24? 4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거였지? 전체 약수는 24개야. 자, 내가 이 24개의 약수를 다 쓴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표를 그려서 약수를 다 쓸 수 있거든요. 지금 3의 지수가 제일 작잖아. 3의 지수가 제일 작으니까 3을 제외한 나머지 2의 3제곱과 5의 제곱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요. 그러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여기는 1, 5, 5의 제곱. 자, 이렇게 쫙 써놓고 여기다 이제 곱하는 거지. 1 곱하고 1, 2 곱하고 이런 식으로 쭉 쓰면 이때 나오는 이 12개의 숫자들이 전부 40, 얘는 25, 50, 100, 그리고 200. 자, 여기 있는 요 12개의 숫자들이 당연히 민채야 600의 무엇들이야? 약수들이지. 그치? 근데 얘네들만 약수인 것이 아니죠. 아직 우리는 3이라는 숫자를 활용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지금 나온 12개도 다 약수인 거고 거기다가 곱하기 3을 다 하는 거야. 이 12칸에다 전부. 12칸에 전부 곱하기 3을 해가지고 다시 그러면 12개의 숫자들이 써질 거 아니야. 그치? 뭐 3, 6, 12, 24 이렇게 쭉 써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600까지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이 12개도 다 약수들이지. 맞죠? 그래서 전체적인 약수의 분포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중에 고를 수도 있지. 자, 여기 총 써져 있는 24개의 약수 중에 2의 배수는 몇 개일까요? 2의 배수. 생각해봐. 여기 12개 중에 생각해봐. 여기서 2의 배수 누구 있죠? 몇 개 있죠? 몇 개 있어, 민자? 잠깐만요. 아홉 개? 그걸 하나씩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위에 줄과 이쪽을 곱해서 만든 거잖아. 그럼 2의 배수라고 하는 거는 2가 곱해지면 당연히 2의 배수지. 2의 4제곱이 곱해지고 또 당연히 2의 배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9개는 무조건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지.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2의 배수인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12개에다가 곱하기 3해서 쓴 게 여기에 12개잖아. 그럼 이쪽에 있는 12개 중에 2의 배수 몇 개 있을까? 똑같지 않을까? 얘네들은 2의 배수가 아니죠. 얘네 3개는. 그럼 2의 배수가 아닌 애들한테 곱하기 3 했다고 해서 2의 배수가 돼요?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3개가 2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 3개도 2의 배수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9개는 원래 2의 배수였잖아. 원래 2의 배수면 곱하기 3을 해도 여전히 2의 배수일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2의 배수가 총 몇 개다? 18개. 그래서 P가 18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따져볼게요. 3의 배수. 3의 배수는 훨씬 쉬워. 자, 여기 12개 중에 3의 배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 하나씩 확인해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2랑 5만 가지고 만들어낸 숫자들이기 때문에 3의 배수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12개한테 곱하기 3을 해서 오른쪽 12개를 만들었잖아. 그럼 오른쪽 12개들은 다 뭐야? 다 3의 배수지. 곱하기 3을 했으니까. 그치? 따라서 이쪽에 있는 12개들이 전부 다 3의 배수니까 Q는 12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P 플러스 Q 하면 3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약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펼쳐놓고 볼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그 지난 수업 시간에는 약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요런 괄호하고 요런 괄호하고 요런 괄호하고 이렇게 세 가지 괄호를 쫙 곱해놓고 이거를 다 전개시킨다고 생각하면 정원아 숫자가 몇 개 나오죠? 하나씩 분배 법칙 해가지고 쫙 전개하면
봐봐. 전개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문제를 풀었잖아.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x 플러스 y 이거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와? 6개 나오잖아. 6개. 그 전개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이 2개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럼 항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그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서도 봐봐. 이 4개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럼 4가지 선택권이 있죠. 그럼 요 2개 중에 하나를 골라. 2가지 선택권. 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3가지 선택권. 그러면 4, 2, 3을 곱한 개수만큼 항이 전개된다고요. 그럼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24개가 있는 거야. 그 24개가 우리가 생각한 이 약수들 24개가 쫙 펼쳐져 있는 거지. 근데 그 중에 만약에 2의 배수를 고른다라고 생각하면 강빈아, 이 4개 중에 이거나 이거를 고르면 무조건 그 곱해진 결과물은 2의 배수겠지. 그러면 이거를 골랐을 때만 2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의 배수가 몇 개입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요 괄호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다? 3개인 거야. 2의 배수를 꼭 만들어야 된다면.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뭘 고르든 상관없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18개. 맞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 3의 배수를 구할 때는 자, 3의 배수를 구할 때는 이제 요 괄호가 아니라 얘가 중요해지죠. 얘담아, 이 1이랑 3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내가 그 결과물이 꼭 3의 배수였으면 좋겠어. 그럼 반드시 누굴 골라야 돼? 반드시 3을 골라야 되지, 그치?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서는 얼마를 고르든 상관없죠. 그래서 요거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여기서는 반드시 3을 골라야 되니까 이거는 선택권이 한 가지인 거고 여기서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12개가 3의 배수다.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이 풀이가 이 단원에서 원하는 풀이인 거예요. 경우의 수 단원에서 원하는 풀이. 이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수들을 펼쳐놓고 풀 수도 있다. 자,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40쪽으로 가볼게요. 240쪽.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그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 있었지, 그치? 우리 우진이가 대답해보자. 언제 더 하나요? 배고플 때 더 하나요? 배가 안 고플 때 더 하나요? 응? 배고플 때 더 하나요? 배가 안 고플 때 더 하나요? 배가 안 고프면은 김밥이랑 라면 중에 하나만 먹지. 그치? 둘이 동시에 먹어, 안 먹어? 배부르면 안 먹을 거 아니야. 동시에 고르지 않을 때 더 하는 거지. 그치?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김밥 또는 라면 중에 하나를 먹을 때 덧셈을 하는 거죠. 그럼 언제 곱셈을 해? 동시에 고를 때. 내가 배가 고파. 김밥도 하나 먹고 라면도 하나 먹을 거야. 그치? 그럼 김밥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라면 종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지? 그럴 때 곱셈을 하는 거라 그랬지. 그치? 동시에 고를 때는 곱하는 거고요. 동시에 고르지 않을 때는 더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한다. 이런 개념을 배웠었죠? 자, 그럼 이제 필수예제 6번으로 가서 이렇게 생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그림에다가 영역을 색칠하는 문제. 만약에 컬러가 5가지인데 지금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조금 쉬운 문제는 모든 색을 한 번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5가지 컬러를 딱 한 번씩만 쓰세요. 그런 조건이라면 되게 단순합니다. 자, A 영역부터 칠한다고 생각하면 수종아, A를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나한테 컬러가 5가지가 있어요. 그냥 5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5가지. B 영역을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네 가지겠지. 왜냐면 A에다가 사용한 색깔은 또 쓰면 안 되잖아. 모든 색을 한 번만 사용한다라는 조건이라면. 그러면 C를 칠할 때는 몇 가지일까? 세 가지. D를 칠할 때는 두 가지. E를 칠할 때는 한 가지겠지. 그러니까 모든 색을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쭉 하나씩 줄어들어 선택권이.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모든 색을 한 번만 사용한다가 아닙니다. 또 써도 돼. 중복해도 돼. 중복이 가능한데 썼던 색을 또 써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에만 다른 색을 칠하면 된다. 인접한 영역이 뭘까 얘들아? A하고 B하고는 인접할까요? 인접하지 않을까요? 인접하죠. 여기 이 선을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도 빨간색으로 칠하고 B도 빨간색으로 칠하면은 이게 하나의 영역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은 다른 색으로 칠하라는 거지. 근데 B하고 D 있죠. B랑 D는 인접할까요? 안 할까요? 인접하지 않죠. 서로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맞대고 있는 선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인접하지 않은 거지. 그치? 대부분 여러분이 만날 문제는 이 조건으로 나올 거야. 같은 색을 중복해서 써도 되는데 인접한 데는 다른 색으로 칠해. 이 조건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자, 슬기야 A부터 색칠할게요.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5가지. A를 내가 빨강으로 칠했다고 할게요. 자, 그럼 B를 칠할게요. B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4가지. 자, A에다 썼던 색은 피해야 되니까 4가지. C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그치? 왜냐면 A에다가 쓴 것도 쓰면 안 되고 B에다가 쓴 것도 쓰면 안 되잖아. 3가지. 여기까지는 아까 전에 여기랑 똑같죠.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슬기야, D를 칠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일까? 다시 3가지지. 다시 3가지. 우진아, 이해되니? 여기가 3가지라는 거? 무슨 색과 무슨 색을 피해야 돼요? 빨강색이랑 초록색만 피하면 되지. B하고 D는 같은 색을 또 써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랑 인접한 영역에 있는 2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여기를 칠하는 방법 3가지. 그럼 민채야, 여기를 칠하는 방법은? 역시 얘랑 붙어있는 A와 D에 칠한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칠하는 것도 3가지. 그러니까 C에다가 썼던 색을 이렇게 또 써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얼마야, 슬기야? 5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색칠하는 문제 중에서 이 문제처럼 그냥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게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523번을 한번 볼게. 자, 523번. 그림은 조금 바뀌었지만 조건은 똑같습니다. 색깔도 5가지예요. 색칠해야 되는 영역은 4영역인데 색깔은 5가지 색이에요. 5가지 색이고, 자, 같은 색을 또 써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만 다른 색으로 칠해. 이런 조건이. 위에 문제랑 조건 똑같아. 그러면 연우야, A랑 C는 인접한 거야? 안 한 거야? 인접 안 한 겁니다. 혹시 헷갈릴까봐 써줬죠? 한 점만 공유하는 2영역은 인접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A랑 C 같은 거는 인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위의 문제처럼 우리 한번 가보자. A부터 칠할게요.
A를 칠할 때. 자, 강빈이 A에다 쓸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 5가지. 자, 내가 여기다 빨강을 칠했다고 할게. 그 다음에 B를 칠할 때는 몇 가지? 4가지. 그럼 여기다가 초록을 칠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C를 칠할 때는 몇 가지? 또 4가지지. 왜냐면 이거는 B하고만 다른 색을 칠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칠했다고 해볼게.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방금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까지 4가지라 그랬잖아. 근데 이 4가지 컬러 중에는 지금처럼 A와 다른 컬러일 수도 있지만 이 4가지 중에는 A에 칠한 색깔이랑 똑같은 색깔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지금 상황이 자, 여기 빨강, 초록, 여기다 다시 빨강.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칠해져 있다면 얘담아 D를 칠할 때 선택권이 몇 가지일까? 요 상황일 때 내가 빨강, 파랑, 초록 다 피해야 되나? 초록은 사실 써도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D를 칠하는 방법이 3가지가 돼요. 빨강과 파랑을 피해야 되니까. 근데 우진아, 이런 상황이라면 D를 칠할 때 선택권이 몇 가지일까? 4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나는 무슨 색만 피하면 되니까. 빨강만 피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4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야. 마지막에 D를 칠할 때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A와 C가 다른 색이냐 같은 색이냐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를 칠할 때 C 칠하는 걸 그냥 4가지예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가지 중에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A 영역과 C 영역을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하고 A 영역과 C 영역을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출발해 주는 것이 좋은 풀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A랑 C를 같은 색으로 칠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생각해봐. 자, 그러면 내가 A에다가 5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칠했잖아요. 그러면 A를 빨강색을 칠함과 동시에 C도 어떻게 되는 거야, 민채야? C도 그냥 A랑 똑같은 색깔로 그냥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C에는 선택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C에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A랑 무조건 똑같은 색을 칠하기로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A를 칠하는 방법이 5가지고요. B를 칠하는 방법은 4가지고요. C를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그냥 한 가지. 무조건 A에 칠한 걸 그대로 칠해야 되니까. C를 칠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대신 그러면 D를 칠할 때 선택권이 수종아 몇 가지가 된다? 집중 안 해? 색깔 5가지지.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피해야 되는 색깔이 뭐야? 빨강만 피하면 되잖아. 그럼 D 칠하는 거 몇 가지냐고. 4가지라 그래야지. 4가지. 그지? 4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2번 같이 A랑 C를 다른 색으로 칠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어. 자, 그러면 처음에 A 칠할 때 5가지 중에 하나 골랐고요. B 칠할 때 4가지 중에 하나 골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담아 C 칠할 때 나한테 선택권이 몇 개 있을까? 어떻게 되게? 무슨 색을 피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지금 A랑 C에다가 다른 색 칠할 거야 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래, 그럼 C에다가는 빨강도 칠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5가지 컬러 중에 빨강도 피해, 초록도 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C를 칠하는 방법이 3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색깔로 C를 칠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그치? 그럼 우진아, 그 상황에서 이제 D를 칠해. 그럼 선택권 몇 가지야? 3가지. 5가지 컬러 중에 누구를 피해야 돼? 빨강이랑
보라로 보이나요? 그래. 그걸 피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A에 칠한 거랑 C에 칠한 걸 피해야 돼. 그래서 세 가지 선택권이 마지막 D를 칠할 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위에 거는 계산하면 80, 밑에 거는 계산하면 180. 마지막에 둘이 어떻게 할까, 수정아? 더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이거하고 이거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같으면 같은 거고 다르면 다른 거지. 동시에 벌어질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더해가지고 260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색칠하는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뒤쪽에 연습 문제 중에서 534번 243쪽입니다. 243쪽에 534번 이것도 색칠하는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생각을 잘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해봐. 534번 번이에요. 자, 534번에 어떻게 푸는 게 편하냐면 일단 1번과 6번은 같은 색으로 정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색칠하는 순서를 1번과 6번을 가장 먼저 칠한다고 생각을 해. 그런 다음에 2번을 칠할게요. 2번을 칠해. 그 다음에 3번을 칠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4번이랑 5번이잖아. 4번을 먼저 칠하면 5번을 칠할 때 경우의 수가 갈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자, 1번과 6번을 지금 같은 색으로 칠했어. 그 다음에 2번은 뭔가 다른 색으로 칠했겠지. 3번도 이 색깔 피해가지고 다른 색으로 칠했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4번을 칠하려고 그러면 4번을 칠할 때는 선택권이 몇 가지일까? 4가지 컬러 중에 수정아 무슨 색을 피해야 돼? 빨강만 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4번을 먼저 칠하면 4번의 선택권이 3가지예요.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만약에 4번에다가 핑크색을 칠했다. 그러면 5번을 칠할 때 선택권이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죠. 맞아? 4개의 컬러 중에 핑크도 피해야 돼, 파랑도 피해야 돼, 빨강도 피해야 되잖아. 그럼 선택권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4번을 핑크를 칠하지 않고 4번에 이거 파랑을 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5번을 칠할 때 선택권이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거야. 파랑과 빨강을 피하면 되니까. 그런데 색칠하는 순서를요. 5번을 먼저 칠하고 4번을 칠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그런 고민이 없어져요. 자, 순서를 5번 칠하고 4번이라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하나씩 경우의 수 따져볼게요. 1번에다가 색깔 고를 때 연우야 몇 개 중에 골랐지? 4가지 중에 골랐죠. 4가지 중에. 그죠? 그리고 6번도 자동으로 결정된 거지. 그럼 6번에 대한 선택권은 없는 걸로 봐야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에다가 색칠할 때는 몇 개 중에 골랐죠? 그죠? 빨강 피해서 3개 중에 골랐지. 3번에 색칠할 때는 몇 개 중에 고를까? 그치? 얘랑 얘를 피해야 되는 거니까 2개 중에 골라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5번을 먼저 색칠한다고 생각해봐. 5번을 칠할 때는 2번과 6번에 무조건 다른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얘랑 같은 색이니까. 그치? 이거 2개가 색깔이 다르다면 이거 2개도 무조건 색깔이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5번을 칠할 때는 선택권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지. 2가지. 파랑과 빨강을 피해서 칠해야 돼. 그럼 여기 2가지고 여기를 뭐 초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4번을 칠할 때 고민이 없지.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같을 수 있니? 같을 수 없어요. 무조건 얘네들은 다를 거야. 이렇게 둘이 다른 색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4번 칠할 때 무조건 몇 가지야? 2가지인 거야. 그치? 빨강, 초록을 피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칠하는 순서를 이렇게 가시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4가지, 3가지, 2가지, 그 다음에 2가지, 2가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것도 방법이지만 색칠하는 순서를 약간 수정하면 케이스 나누지 않고도 풀이가 가능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역에 색칠을 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241쪽 볼게요. 이거 아빠네 설명해보니까 설명하기 조금 어렵더라. 자, 일단 제목이 이거야.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윤채야, 요즘 현금 쓰니? 아니요. 지금 현금 있니? 지금요? 네. 없죠. 잘 안 쓰죠. 자, 만약에 민채한테 1,000원짜리가 3장 있어. 그리고 500원짜리가 2개가 있어. 그러면 민채가 편의점에 가서 돈을 낸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가 돈을 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네 손에 1,000원짜리가 3장 있잖아. 그럼 1,000원짜리를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일까요? 다 내거나 다 내거나, 두 개만 2개만 내거나, 하나만 하나만 내거나, 안 내거나 안 내거나. 그쵸? 안 낼 수도 있습니다. 1,000원짜리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3장 들고 있다면 1,000원짜리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4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그치?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3가지 선택. 50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그쵸? 그러면 민채가 할 수 있는 전체 행동은 몇 가지일까요? 그렇지. 4하고 3을 곱해야 되겠지. 왜냐면 1,000원짜리와 500원짜리를 동시에 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4가지 중에서도 하나 선택해야 되고 요 3가지 중에서도 하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민채가 할 수 있는 전체 행동은 12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12가지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이 포함되어 있냐면 0,0이라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지. 0,0은 뭘까요? 1,000원짜리도 안 내고 500원짜리도 안 내고. 그 뭐야 그게? 돈 낸 거야? 아예 안 낸 거잖아. 그럼 빵원이잖아. 빵원. 그치? 그래서 곱하는 건 맞는데 곱하고 나서 아무 지폐도 지불하지 않은 그 한 가지 경우를 빼주셔야 그게 지불 방법의 수가 됩니다. 지불 방법의 수. 그래서 11가지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하는 거야. 지금 7번 문제 푸는 거 아니고. 자, 그런데 그럼 지불 방법은 뭔지 알겠는데 지불 금액의 수라는 건 뭘까요? 아까 민채가 한 이 11가지 행동 중에는 1,0이라는 행동도 있을 거고요. 0,2라는 행동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지, 민채야? 1,000원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내고 500원짜리는 안 냈어요. 이런 거지. 요건 어떤 행동이죠? 500원 그죠? 이거는 1,000원짜리를 안 내고 500원만 2개를 냈어요. 이런 행동이지. 자, 이거하고 이거는 요 11가지 중에는 서로 다른 경우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네가 지폐를 내는 거랑 동전을 내는 건 다른 행동이니까.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어때요? 둘 다 얼마 낸 거야? 1,000원 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불 방법은요. 금액이 똑같더라도 내가 낸 화폐의 종류가 다르면 다른 방법인 거야. 우진아, 근데 지불 금액은 내가 낸 총 금액이 같으면 다 같은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니? 그럼 이게 방법이 많겠니? 이게 방법이 많겠니? 이해를 못했구만. 수정아,
방금 지불 방법의 수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11가지 있다 그랬지. 근데 이 11가지 중에는 1,0도 들어가고 0,2도 들어가지. 근데 이 두 가지가 지불 금액의 수를 체크할 때는 다른 경우의 수로 들어가니 같은 경우의 수로 들어가니? 같은 경우의 수로 들어가요. 그쵸? 그럼 우진아, 뭐가 더 방법이 많겠니? 이게 많은 거지. 얘가 겹치는 게 발생하면 다 제외시켜줘야 되는데. 그지? 자, 개념은 그런데 그럼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지불 금액을. 일일이 이렇게 다 써가지고 겹치는 거 다 빼줘야 돼? 지불 금액의 숫자를 계산하는 편리한 방법은 뭐냐면 이 높은 단위의 화폐를요 작은 단위의 화폐로 다 환산시켜버리면 돼요. 얘다가 1,000원짜리 3장이면 3,000원이잖아. 500원으로 다 바꿔봐. 500원짜리 몇 개예요? 6개지. 그건 밑에 있던 500원이랑 합쳐봐. 그럼 나는 그냥 500원짜리 몇 개를 들고 있는 거야? 500원짜리 8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그치? 이러면은 금액이 중복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나한테 500원짜리만 있으면 하나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개 내는 거 다 다른 금액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자, 이 상황에서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려면 요렇게 작은 단위의 화폐로 다 환산을 시켜버리면 돼요. 환산을. 그런데 환산을 시키는 이유는 1,0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서로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환산을 시키는 거지. 그지? 만약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가 아니라 5,000원짜리가 3장이 있고요. 1,000원짜리가 2장 있었어. 이런 경우에는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환산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불 금액의 수를 따질 때. 이때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500원하고 1,000원은요. 내가 500원짜리 2개를 지불하면 1,0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1,000원짜리가 나한테 2장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1,000원짜리를 가지고 5,0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없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이걸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나 이걸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런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화폐를 아래 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환산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처럼 이제 이 위에 단위의 화폐가 밑에 단위의 화폐하고 중복이 발생할 때 이렇게 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이 2가지 이상 생길 때 그때 낮은 단위의 화폐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의 계산은 똑같아요. 민채야,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야? 일단 9가지지? 근데 그 9가지 중에는 역시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안 내는 거, 그치? 빵원을 내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 그거는 제외시켜줘야지. 그럼 몇 가지가 돼? 8가지가 지불 금액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러면 발전 7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화폐가 3종류야. 100원짜리가 1개, 100원짜리가 1개,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3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불 방법부터 해볼게. 우진아, 100원짜리를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 2가지. 50원짜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은 3가지. 10원짜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은 4가지.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전체 행동은 몇 가지? 24가지. 근데 그 24가지 중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0원을 지불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그치? 근데 0원을 지불하는 거는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는 빼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답은 뭐야? 2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따질 때는 자, 화폐가 3종류잖아? 관계를 봐봐. 관계를 봐봐. 수종아, 10원짜리 3개 있지? 이걸로 50원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없지. 10원과 50원은 그러니까 중복되는 금액이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해. 그러면 나는 50원을 10원으로 환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50원짜리가 2개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50원짜리 2개면은 100원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100원과 50원 사이에는 같은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지불하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런 중복을 막기 위해 우리는 높은 단위의 화폐를 낮은 단위로 바꾸어서 계산해야 돼. 그래서 지불 금액을 따질 때는 자, 요거를 묶어가지고 자, 전부 다 낮은 단위의 화폐 50원짜리로 환산해. 그럼 50원짜리가 나한테 몇 개 있는 셈이야? 4개 있는 셈인 거야. 그치? 100원 하나가 50원 2개가 될 테니까. 그래서 50원짜리 4개 하고 그리고 10원짜리 3개 하고 요렇게로 놓고서 생각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50원짜리 4개를 가지고 수정아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 5가지. 10원짜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4가지. 그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전체 행동은 20가지. 근데 그 20가지 중에는 뭐가 포함돼? 아무것도 안 되는 게 포함돼. 그거는 빼줘라. 그래서 2번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19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그럼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봐. 525번 있죠? 525번. 방금 설명한 방식 그대로 한번 따라서 답 찾아봅시다. 자, 답은 143이죠? 그쵸? 143. 처음에 지불하는 방법은 2 곱하기 8 곱하기 5 해가지고 빼기 1 하면 되는 거니까 79가 되는 거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따질 때는 500원과 100원 여기서 중복이 발생한단 말이야. 100원짜리가 7개나 있으니까. 그러면 500원을 100원으로 환산해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따질 때는 500원짜리 하나를 100원짜리로 다 바꿔서 100원이 12개 그리고 10원은 그대로 4개 이렇게 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13가지와 5가지가 되는 거니까 13 곱하기 5에서 1 빼면 64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더 하세요. 이런 문제니까 143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242쪽에 532번. 532번.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42쪽에 532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잘 찾아보면 되죠. 당연히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쓸 거고,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쓰면은 a제곱 빼기 b인데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쵸? 등호 붙여야 돼요. 등호 붙여야 되고,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하나씩 찾아볼 건데 a제곱이 b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거니까 내가 a에다가 1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봐. a에 1 집어넣으면 수종아 b 얼마가 돼? 1 되죠. 그쵸? 그 다음에 a에다 2 집어넣으면 강빈아 b가 뭐가 돼? 3밖에 안 돼? 4도 되고. 그러니까 b가 a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되는 거잖아. 그럼 b 값이 뭐가 될까요? 4, 3, 2, 1 이렇게 4개까지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a가 이제 3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b가 어떻게 돼요? 다 된다고. 그치? 다 돼. a가 3이면 이쪽이 9란 말이야. 그러면 9보다 작잖아. 무조건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숫자는. 그래서 6부터 1까지 다 되고요. 마찬가지로 a가 4일 때도 b는 6부터 1까지 다 됩니다. 여기 5일 때도 6일 때도 마찬가지. 그치? 그럼 이게 총 몇 가지인가 세봐야 되는데, 자, 요거는 1가지 나온 거고, 요거는 4가지 나온 거고, 요거 6가지 나온 거고, 요거 6가지 나온 거고, 요거 6가지 나온 거고, 요거 6가지 나온 거고. 그래서 다 합치면 29가지. 뭘 빼먹었어, 오준아? 1,1? 아. 민채는? 저 위에 거랑 A가 1일 때 B가 4를 빼먹었어요. 아, 등호를 그러면 네, 실근이니까, 그치? 실근이니까 등호를 넣어서 같은 걸 구해야 되겠죠. 근데 혹시 이렇게 안 풀고 좀 다르게 푼 사람 없나요? 우리는 주사위를 2개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라는 걸 알죠? 정원아 몇 가지지? 36가지지. 그지? 그리고 이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a제곱이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아. 그러면 어떤 발상이 가능하냐면 a제곱이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찾지 말고 자 반대로 a제곱이 b보다 작은 경우를 찾는 거지. 이게 몇 가지인지 세어가지고 36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발상도 가능하죠. 그죠? 이거 진짜 몇 가지 안 돼요. 생각해보면 A가 1이다. A가 1이면 B는 A가 1이면 1보단 커야 되잖아. 그럼 B는 2, 3, 4, 5, 6이 되는 거고 A가 2면 이쪽이 4인 거니까 B는 4보다 커야 돼. 그럼 B는 5, 6인 거잖아. 끝이야. 그 다음부터 없어. A가 3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조건 B가 더 작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게 다라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밖에 없어. 그럼 그 7가지를 전체 경우의 수인 36에서 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29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세다 보면 혹시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산할 때 이렇게 체크해봐도 좋고요. 그치? 자, 그래서 답은 29인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단원으로 순열로 가보겠습니다. 244쪽으로 가볼게요. 자, 순열 단원을 보시면 순열 단원은 먼저 순열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지. 순서대로 나열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열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순서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야. 순서가 있다. 우리가 순열 단원 끝나고 나면 뒤에는 조합 단원을 배울 건데 조합이라는 것은 순서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뽑는 겁니다. 뽑기만 하는 것이 조합이고 뽑아서 순서까지 다 배열하는 걸 순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순열의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이래요.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9명 있잖아. 내가 만약에 여기 가운데 여기 복도에다가 여러분 9명을 일렬로 쫙 줄을 세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9명을 세울 거니까 자리가 9명을 세울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자리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저 제일 앞자리에다가 내가 한 명을 골라서 세울 거야. 그럼 연우야, 나에게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9개지. 여러분 9명 중에 한 명을 여기다 딱 세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 첫 번째 칸에 설 사람을 고르는 방법이 9가지가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여기다 연우를 세웠어. 그러면 그 다음 칸에 올 사람을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연우야? 8가지지. 이제 연우는 섰으니까 나머지 8명 중에 한 명을 그 뒤에다 세워야 되잖아. 그치? 두 번째 칸을 세우는 방법이 8가지.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 수종이를 세웠어. 그럼 수종아, 네 뒤에 올 사람을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 7가지,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9, 8, 7, 6, 5, 4, 3, 2, 1이 나올 텐데, 자, 민채야, 우리는 9부터 1까지의 이 숫자들을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곱해야 됩니다. 그죠? 9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는 것은 9자리가 전부 다 결정되어야 줄 세우기가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모든 선택들이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9부터 1까지를 다 곱하는 거. 이게 순열의 계산 방식이고요. 이렇게 9명 중에 9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이걸 우리가 기호로 9, P, 9 이렇게 씁니다. 앞에 있는 게 전체 인원수, 뒤에 있는 게 내가 줄 세우고 싶은 인원수. 그래서 9명 중에 9명을 줄 세운다. 9P9. 그리고 그걸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 9, 8, 7, 6, 5, 4, 3, 2, 1. 그리고 이 9P9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런 기호도 씁니다. 본 적 있죠? 이렇게. 슬기야, 이거 뭐라고 읽어? 팩토리얼. 그죠? 9 팩토리얼. 이렇게 읽고요. 9 팩토리얼 그러면 9부터 시작해서 1까지 싹 다 곱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9P9하고 9 팩토리얼은 같은 겁니다.
완전히 같은 거. 그럼 만약에 내가 9명이 있는데 9명 중에 3명만 줄 세우고 싶어. 예담아 9명 중에 3명만 줄 세우고 싶으면 애초에 자리를 9자리를 깔 필요가 없잖아. 몇 자리만 깔고 시작하면 돼? 3자리만 깔고 시작하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자리를 3자리만 깔고 시작했다면 자, 맨 앞자리에 올 사람을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예담아? 9가지. 그 다음 자리는 8가지. 그 다음 자리는 7가지. 하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리가 3자리니까 9, 8, 7까지 곱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9명 중에서 일렬로 줄 세우는데 3명만 줄 세워. 9P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P3의 계산 방법이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지. 중학교 때도 우리는 이 똑같은 개념으로 문제를 풀었었어요. 다만 그때는 순열이라는 단어를 안 썼던 거고 이 P라는 기호를 안 썼던 것 뿐이지 개념적으로는 이미 다 해본 것들이다. 그러면 만약에 5명 중에 2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럼 우진아 계산 어떻게 할까? 5 곱하기 4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강빈이 7명 중에 4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민채야 N명 중에 3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할 수 있다. N 그렇지. 끝이지. 3명이니까 3개 곱하면 끝나는 거지. 그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아 N, P, R 이건 어떻게 쓸까? 보지 말고 일단 뭐에서 시작해야 돼? N에서 시작해야지. 그치? N에서 시작해가지고 1씩 줄어들겠지. 1씩 줄어들 텐데 과연 이게 얼마에서 끝날 거냐가 고민인 거잖아. 얼마에서 끝날 거냐. 그치? 이 마지막에 끝나는 칸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냥 일종의 규칙 찾기라고 생각을 해봐. 5P2 하면 4에서 끝나죠. 이 4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5에서 2 뺀 거보다 1 큰 숫자죠. 7P4도 4에서 끝났잖아. 근데 이 4도 어떤 숫자냐면 7에서 4 뺀 거보다 1 큰 숫자죠. 그죠? 얘도 봐봐. NP3인데 여기서 끝났잖아. 얘는 N에서 3 뺀 거보다는 어때요? 하나 커요. 1 커요.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도 N에서 R 뺀 거보다 어때야 돼? 하나 커야 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치.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순열 NPR을 식으로 표현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슬아, N은 R보다는 어때야 될까요? 커. 적어도 같아. 맞죠?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치? 그런 조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5쪽으로 가면 방금 앞에서 설명한 거죠? N 팩토리얼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뭐 다른 말로 계승이라고도 하는데 계승이란 말은 사실 잘 안 씁니다. 좀 옛날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팩토리얼이라고 씁니다. N 팩토리얼. N부터 1까지 쭉 곱하는 거. 자, 그리고 N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순열을 표현해 보면 아까 앞에서 말했죠? NPN하고 N 팩토리얼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 그랬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두 번째 있는 거 있잖아요. NP0이 1이라는 거랑 0 팩토리얼이 1이라는 거. 이거는 약간 뭔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약속. NP0이 1이다. 그리고 N 팩토리얼이 1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야. 약속을 한 거야. 전 세계에서 이거는 1이라고 약속합시다. 그래야 이 팩토리얼이라는 기호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1이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사실 개념으로 따져보면은 0 팩토리얼이면은 0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 0개를 어떻게 배열해? 그치만 1이라고 약속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왜 1이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PR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 무진아 이거 받아들여지나요? 예를 들면 CP4가 있다고 해봐. CP4. 무진이가 알고 있는 CP4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럼 이걸 10 팩토리얼 나누기 6 팩토리얼이라고 써도 될까요? 되죠. 이 보여야 돼. 여러분 10 팩토리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해가지고 1까지 쫙 곱한 거지. 분자에 그게 있고 분모에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분모에 있는 거 통째로 분자랑 약분시킬 수 있죠. 상상되니 얘들아? 분자에 있는 숫자들 중에 6543221이 그대로 있잖아. 그럼 6543221, 6543221을 지우면 남는 거는 1987만 남는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요 팩토리얼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문자로 써놓은 게 요거입니다. 그죠? NPR은 n-r 팩분의 n팩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치? 이거 잘 기억해놔야지 나중에 뒤에 조합단원 갔을 때 여기다가 또 막 더 살을 붙일 거예요. 순열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순열이 더 쉬워요. 순열을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조합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조합단원에서 요 모양이 다시 나왔을 때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팩토리얼을 그러니까 순열을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보충학습 그래서 순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마주치게 될 조건들입니다. 문제에 달려있는 조건들인데 자, 이 조건들은요 마치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자, 이웃하게 나열한다. 이웃하게라는 표현이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런 키워드가 딱 떠올라야 돼. 자, 묶어. 이웃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묶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하게라는 말이 보이면 묶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웃하지 않게라는 표현이 있죠.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라는 표현이 보이면 이때의 키워드는 뭐냐? 이때의 키워드는 칸막이입니다. 칸막이. 칸막이. 이웃하지 않게라는 말이 보이면 칸막이를 떠올려 주세요. 칸막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뒤쪽에 문제에서 얘기할게요. 키워드만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이 있을 때 그때의 키워드는 반대입니다. 반대. 아까 우리 연습 문제 풀 때 봤잖아. 그 36가지 중에 7가지를 찾아가지고 전체에서 빼는 거 있잖아.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편해요.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반대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대로 나열한다. 교대로 나열한다라는 말의 키워드는요. 사이사이에 배치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문제에 떴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 키워드가 탁 떠오르시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아 이런 방법으로 푸는 거였지? 라고 연결이 되셔야 돼요. 자, 한번 문제로 가볼게요. 247쪽으로 가서 247쪽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이런 거 이제 계산 못하면 되게 곤란해. 자,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써있어. 요거 수정이가 한번 해볼까? NP2면은 뭐라고 써야 될까? 수정아, NP2. N 곱하기 N-1. 이게 NP2죠? 그죠? 그것이 뭐하고 똑같대?
5n하고 똑같대. 자, 이게 식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기계적으로 전개시켜가지고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하지 말고 이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도 n 보이고 여기도 n 보이잖아. 이거 연우야 n 지워도 되나? 사실 n 같은 문자는요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지워도 돼요. 왜? 함부로 지우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혹시 0이면 어떡해? 라는 가능성 때문에 못 지우는 거거든. 근데 지금의 n은 np2에 들어있는 n이잖아. 그러니까 n은 적어도 2 이상인 게 보장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n 값이 0은 아니니까 지워. 그러면 바로 풀리잖아. n 빼기 1이 5니까. 우진아, n은 얼마야? 6이죠. 6. 그치? 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6 팩토리얼을 먼저 계산해버리면 좋아요. 여러분 팩토리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근데 5 팩토리얼이 얼마냐면 이게 120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6 팩토리얼이면 얼마일까? 오 팩토리얼이 120이야 라는 걸 알려줬지. 그럼 6 팩토리얼은 어떻게만 하면 돼? 저 120에다가 얼마만 곱하면 돼? 5요? 54321 곱한 게 120이잖아. 그러면 65432 1을 곱하면 얼마냐라고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6만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럼 얼마야? 720. 그치? 그러면 5PR 곱하기 720을 했더니 그게 43,200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담아 양변을 어떻게 하고 싶어? 720으로 나누고 싶죠? 암산 되나요? 나누면 우변이 얼마 되지? 이 60이지 60. 그지? 6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5P얼이니까 5부터 시작해가지고 곱셈을 하는 거잖아. 그럼 5부터 시작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해서 얼마까지 곱해야 60이 돼요? 3까지 곱하면은 60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 몇 개의 숫자를 곱했다? 3개의 숫자를 곱했으니까 이 얼 값이 얼마였구나? 3이었구나.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얼 값이 3이었으니까 3개의 숫자를 곱한 거야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NP5가 나왔습니다. NP5. 자, NP5 민채야 뭐라고 써야 돼? NP5. N N 빼기 1 더하기 N 빼기 2 더하기 N 빼기 3 더하기 N 빼기 4 끝이죠? 이게 좌변이죠. 는 하고 우변은 뭐예요? 30이 있고 P3 NP3이잖아. 네. NP3 뭐라고 써야 돼? N 곱하기 N N 빼기 1 N 더하기 N 빼기 2 끝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딱 써놓고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그거 지워요. 지우고 싶죠? 무엇을? 응. N 빼기 1 응. N 빼기 2 그치. 양변에 똑같은 거 이렇게 지우면 되겠지. 그치. 이것도 당연히 n 값이 지금 5 이상이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리낌 없이 지워도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3개 다. 그치. 그래서 이거 싹 지워버리고 생각해봐. 이거 싹 지워버리면 자 이렇게 싹 날라갔고요. 이렇게 싹 날라갔단 말이야. 자, 이 상태예요. 여기서 n 값 찾을 건데 민채야. 그것도 막 전개시키고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고 그럴 필요 있을까? 아니요. 어차피 우리는 자연수 중에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있죠? 무슨 관계예요? 서로 n-3이라는 숫자하고 n-4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 하나 차이. 하나 차이 나는 숫자야. 근데 이쪽이 30이에요. 네. 딱 떠오르는 숫자 두 개. 5, 6. 5, 6. 얘가 오겠어? 얘가 오겠어? 앞에 거. 그럼 뒤에 거요.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럼 얘가 6, 얘가 5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네. 그치? 그래야 말이 되지? 얘가 6이 되고 얘가 5가 되어야 30이 되겠구나. 그럼 n은 몇이에요? 9. 9. 그쵸?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n은 9.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에 순열의 수. 자, 기본적인 순열 갈게요. 문제를 딱 읽자마자 이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바로 딱 보여야 돼. 5명을 일렬로 세워요. 읽자마자 강빈아 뭐가 떠올라? 뭐라고? 그 순열인데 5명을 일렬로 세워요. 5 팩토리얼 맞죠? 5 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게 얼마라 그랬지 아까? 120. 그 뭐 1초 만에 풀리는 문제야. 그냥 읽자마자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은 120. 두 번째 5명의 학생 중 3명만 뽑아서 일렬로 세워요. 연우야 뭐 생각나? 그렇지. 5명 중에 3명만 뽑아서 일렬로 세워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 그치?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 이렇게 되겠죠? 60. 근데 3번을 보니까 갑자기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다 이렇게 나왔네. 순열은 기본적으로는 줄 세우는 방법이지만 이 순열의 개념을 확장해서 이렇게 대표 뽑기에도 활용할 수 있죠. 지금 대표와 부대표 그러면 서로 자격이 같아요? 달라요? 자격이 다르죠? 한 명이 대표고 한 명이 부대표면은 서로 역할을 바꾸면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 여기에도 우리는 그대로 순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두 자리를 깔아놓는 거야. 두 자리를 깔아놔. 여기는 대표 자리, 여기는 부대표 자리. 이렇게 두 자리를 깔아놓고 자 5명 중에 1명을 여기다 세우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세우는 방법 5가지일 거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예슬이를 세웠어. 그러면 예슬아 여기다가 부대표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중에 골라야 돼? 4명 중에 골라야지. 예슬이 빼고. 그럼 여기는 4명 중에 1명 고르는 거니까 이것도 5명 중에서 2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 P, 2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럼 예슬아 만약에 대표, 부대표가 아니라 대표, 부대표, 총무 이렇게 셋을 뽑을 거야. 그럴 때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쓴다면. 그렇지. 자리만 하나 늘리면 되는 거지. 그치? 5P3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은 20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49쪽으로 가서 여기가 이제 순열 단원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요 페이지, 요 문제까지만 풀고 마칠 겁니다.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그랬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1번 문제처럼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그러면 수정 아까 키워드가 뭐였지? 묶어. 그죠? 이웃하도록이라는 말이 보이니까 묶어서 풀 거예요. 묶어서. 당연히 누구를 묶어야 되냐면 이웃하게 하고 싶은 세 사람을 묶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이웃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우진아, 이웃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죠?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붙어있게 한다는 얘기지. 그치? 여학생들끼리는 붙어서 세우겠다라는 얘기죠. 맞지? 자, 그러면 남자 4명이 있고요.
여자가 3명이 있어요. 근데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자 3명을 묶어요. 이렇게 묶어. 밧줄로 꽁꽁 묶어. 밧줄로 꽁꽁 묶으면 이 셋은 이제부터 몇 명처럼 취급한다는 뜻이야? 한 명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야. 그죠? 묶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우진아, 전체가 몇 명인 셈이야? 5명인 셈이지. 그치? 이 3명이 묶어져서 1명 취급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가 5명인 셈이니까, 자,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몇 가지인가요? 그치? 5팩토리얼이죠? 120까지 5팩토리얼. 자, 그럼 5팩토리얼 하면 끝이냐? 여자 3명을 묶어놓긴 할 거야. 근데 그 묶인 상태에서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셋이서. 그치? 서로 붙어있긴 할 건데 그 셋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리는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묶여진 3명 사이의 순서를 한번 정해줘야 돼요. 그게 몇 가지까지 담아? 3개라고 하면 좀 그래. 3명 사이의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뭐라 그래야 돼? 3팩토리얼이라고 해야 돼. 3팩토리얼. 그쵸? 그래서 3명 사이의 순서를 정하는 거야 해서 여기다가 3팩토리얼까지 곱해줘야 이게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됩니다. 그러면 120 곱하기 6이니까 720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설명한 개념을 이해했는지 한 명씩 물어볼게요. 자, 정원이부터. 남자가 5명, 여자가 2명. 여자끼리 이웃하게 줄 세우려고 그래. 몇 팩 곱하기 몇 팩? 잘했습니다. 6팩 곱하기 2팩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슬기. 남자 5명, 여자 4명인데 여자끼리 이웃하게 줄 세울 거야. 몇 팩 곱하기 몇 팩? 정답 6팩 곱하기 4팩. 맞죠? 이거 한 명 취급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연우. 남자가 그러면 3명, 여자가 5명. 맞죠? 4팩 곱하기 5팩. 그치?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채. 남자가 10명, 여자가 5명. 11팩 곱하기 5팩? 맞아요. 11팩 곱하기 5팩. 맞습니다. 잘했고요. 예슬이. 남자가 그럼 20명, 여자가 5명. 21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 그치? 유진아 차례가 오고 있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자, 예담이. 남자가 3명, 여자가 4명. 그쵸? 4팩 곱하기 4팩. 자, 우진이. 남자가 6명, 여자가 3명. 그렇죠. 잘했습니다. 7팩 곱하기 3팩. 그 다음에 강빈이. 남자가 7명, 여자가 2명. 그쵸. 8팩 곱하기 2팩. 그 다음에 수정이. 남자가 5명, 여자가 3명. 그렇죠. 6팩 곱하기 3팩. 이게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이고요. 문제 풀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몇 팩 곱하기 몇 팩인지 딱 떠야 됩니다. 자, 이게 1번 풀이었고요. 2번은 조건이 요거죠. 이웃하지 않도록입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슬기야, 아까 이웃하지 않도록의 키워드는 뭐였다? 설마 모르는 거? 이거 말한 지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뭐였지, 슬기야? 칸막이였습니다. 칸막이. 자, 생각해봐. 내가 여학생들 3명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맨날 싸워. 절대 붙어있지 않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누구를 활용해야 될까요? 우진이 같은 애를 활용해야지. 그치? 우진이 같이 덩치 좋은 애들을 먼저 세워놓는 거야. 세워놔. 우진이를 이렇게 우진이 같은 애들 4명을 먼저 세워놔. 그러면 우진이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칸막이가 되는 거지. 칸막이. 아주 좋은 칸막이야. 그치? 그래서 남학생들을 이렇게 넷이 세워놔. 이렇게. 강빈이 너무 좋아하는데.
강빈이도 칸막이 해. 4명을 세워놔요. 그러면 남학생들을 먼저 세워놓으면 얘네들이 요렇게 칸막이가 돼. 그러면 여학생들을 이제 여기 이 5자리 중에 아무데나 3자리에다가 한 명 넣어주는 거지. 그럼 여학생들끼리 서로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우진이가 서 있는데 안 보이지, 그치? 그래서 자, 이 5자리 중에 3자리에다가 여학생들을 넣어주면 여학생들은 절대 서로 붙어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쵸? 그게 칸막이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할 거니까 칸막이를 먼저 세워야 되잖아. 그럼 칸막이를 남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남자애들을 먼저 줄 세우는 거야. 그치? 이 칸막이 4개를 줄 세우는 게 4 팩토리얼. 그러면 칸막이를 세웠더니 자리가 5자리가 났단 말이야. 근데 5자리가 났다고 해서 5 팩토리얼 할까요? 아니지. 여학생은 몇 명밖에 없어? 3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리는 5자리가 있지만 우리는 3명의 학생만 줄 세울 거잖아. 넣을 거잖아, 사이사이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될까? 5자리 중에 3자리만 뽑아서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슬기가 딱 왔어. 자, 슬기를 그러면 이 5자리 중에 한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슬기에게 선택권이 5가지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슬기를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그 다음에 정원이가 왔어. 그럼 정원이는 슬기가 들어간 칸 말고 다른 칸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원이의 선택권이 4가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민채가 왔어. 그럼 민채는 역시 또 남은 자리 중에 한 자리 들어가는 거니까 3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여학생 3명이었으니까.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인 거니까 5p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게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방법이고요. 계산해보면 24 곱하기 60이니까 1440 요렇게가 이웃하지 않게,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방법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지금 남자 4명, 여자 3명이잖아. 그럼 총 7명이잖아요. 그치? 그럼 슬기야, 7명을 그냥 일렬로 줄 세우면 몇 가지예요? 7팩토리얼이지, 7팩토리얼. 그러면 내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지금 2번 답이잖아, 요게. 이 1440이라는 결과가 7팩토리얼에서 이걸 빼면 이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번은 여학생 3명을 이웃하게 세운 거고 2번은 여학생 3명을 이웃하지 않게 세운 거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인 7팩토리얼에서 1번 답을 빼면 2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정원이 어때? 나온다. 근데 정원 아까 6팩이 720이었잖아요. 7팩이면요 720에 7 곱하는 거거든요. 5000이 넘어요. 5000에서 이거 빼서 나오겠어?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안 나올까? 이것도 지금 서로 반대되는 개념 아닌가? 반대되는 개념이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위에 거 빼면 아래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나올까? 강빈아,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해? 응? 뭐라고? 자리를 나눠서? 그 어떤 의미죠? 5p3. 칸이 5개라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여학생을 5명으로 하면 나올까요? 남자 4명, 여자 5명인데 여자 5명 이웃하는 거랑 여자 5명 이웃하지 않는 거랑 나올까요? 그도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 세 명이라 그래요.
여자가 3명이라. 봐봐. 만약에 여학생이 3명이 아니라 2명이었잖아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둘밖에 없으면 딱 둘 중 하나야. 둘이 붙어 있거나 둘이 떨어져 있거나 둘 중 하나지. 그지? 그러면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경우를 합치면 전체 경우 수가 돼요. 여학생이 2명이었다면. 근데 지금 여학생이 3명이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3명이면은 셋이 다 붙어 있는 경우하고 셋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어요. 둘은 붙어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더했을 때 그게 7팩토리얼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3명이면 셋이 다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셋이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2명만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2명만 붙어 있는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쟤네 둘을 더해서 전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2번을 풀이해 줄 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걸 빼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2명이면 그렇게 계산해도 돼. 여자가 2명이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2명, 여자 2명을 이웃하게 하는 경우의 수를 빼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2명에 대해서만 되는 거고 지금같이 3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칸막이로 풀어주셔야 정답이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서로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냥 전체에서 1번을 뺀다고 해서 2번 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그냥 늘 칸막이를 세워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 그랬죠. 교대로. 자,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자가 4명이 있고 여자가 3명이에요. 그럼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교대로 서려면 딱 요렇게 설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그치? 양 끝에 남자로 시작해서 남자로 끝나고 그 사이사이에 여자들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대로 서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남, 여, 남, 여, 남, 여, 남으로 서야만 교대로 서는 게 가능해. 그럼 남자들의 자리는 이미 1, 3, 5, 7로 정해진 거고 여자들의 자리는 이미 2, 4, 6번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남자들 자리에 남학생 4명을 배열해주면 되고 여자들 자리에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야?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남자들의 자리와 여자들의 자리는 고정돼 버린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24 곱하기 6 해가지고 144가 되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럼 남자 4명이랑 여자 4명이 있어요.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교대로 줄 세워라. 이때도 4팩 4팩 곱하면 될까요? 우진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될까? 자 손가락을 펴. 이 손도 펴. 3명. 아 방금 말했죠?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이면 교대로 설 때 어떻게 서야 돼? 꼭 어떻게 설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아,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까 위에 문제 답은 4팩 곱하기 3팩이었잖아. 그치? 자 이제 진짜 4개 펴봐. 자 그러면 교대로 어떻게 해야 돼? 교대로 설 때 이렇게 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설 수도 있잖아. 그치? 해봐 빨리 이렇게. 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인원수가 똑같을 때는 남자가 맨 앞에 설지 여자가 맨 앞에 설지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니? 남자가 더 많을 때는 무조건 남자가 앞에 서야만 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남자 4명 여자 4명이면 이렇게 서도 교대로고 이렇게 서도 교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앞자리를 남자로 시작할래 여자로 시작할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맨 앞에를 누구로 시작할지 남자로 시작할지 여자로 시작할지가 선택권이 있고
그리고 나서 남자 배열, 여자 배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원수가 똑같을 때는. 그치? 그래서 교대로라고 할 때는 이 맨 앞에 인원수가 같을 때는 2를 붙이는 거고요. 인원수가 차이가 날 때는 2를 안 붙이는 겁니다. 그치? 요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 249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PM이 131부터 135까지가 되겠습니다. 131부터 135. 그리고 여러분 아까 시험지 나눠준 거 있죠? 시험지 나눠준 것도 풀이 다 올려줄 거니까 화요일까지 잘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시고 이거 지난번 RPM 숙제 중에 그 실력업 문제도 있었죠?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풀이 영상만 30분인가 그래요. 4문제인데. 그래서 지난번 숙제 중에 127쪽에 실력업 문제들 그거 안 된 사람들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주말 동안에 풀이 영상 보면서 천천히 마무리해서 가져옵시다.